사실 여러분, 뭔가를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도 예측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100% 예측을 한다?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 저는 4050의 10년 뒤를 100%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뇌피셜이 아니라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4050이시죠? 보편적으로 여러분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4050이시죠? 이 영상은 진짜 무조건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 영상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로 100% 바뀔 수가 있어요. 바로 데이터로 들어가 보면은 이 데이터는 뭐냐? 가장 최근 2025년 독서율 실태 조사 결과예요. 자, 40대, 50대, 60대 한번 살펴볼까요? 40대, 여기에서 41%는 무엇을 의미하냐? 1년에 적어도 한 권 이상의 책을 읽는 사람의 퍼센트예요. 그럼 40대는 몇 프로예요? 41%예요. 이제 딱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50대는 여러분 어때요? 엄청 독서율이 폭락합니다. 26%, 27%예요. 60대는 어떻죠? 10명 중에 8명이 넘는 숫자가 1년에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문제인데 관련해서는 제가 이따가 문해내공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문제가 될 것이냐? 우리는 또 PIAC 1주기, 2주기 조사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전, 2011년, 2012년, 지금 이제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14년 전, 뭐 15년 전이겠죠. 이때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평균 자체가 OECD보다 높았습니다. OECD 평균보다 우리 문해력 점수가 높았는데 그러면서도 디테일을 따져보면은 여기서 뭔가 이렇게 확 꺾이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확 꺾이잖아요. 60대부터 엄청 상대적으로 폭락을 많이 했는데 독서를 안 하니까 10년 후가 지난 다음에 2주기 조사가 있었죠. 이때부터 문제가 많이 심각해집니다. 일단은 대한민국 문해력 평균이 OECD 평균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의 20대, 지금으로 따지면 30대겠죠. 지금의 20대랑 10년 전의 20대를 비교해보면은 여전히 연령별로 비교하면 20대, 30대가 문해력이 제일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10년 전 동일 나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문해력이 한참 폭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랑 이제 그래프 양상이 바뀌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지점이죠? 50대부터 문해력이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10명 중에 7명이 넘는 숫자가 어때요?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뇌과학이랑 연결이 돼요. 우리는 여러분 40대부터 어떤 현상이 뇌에서 일어나죠? 전두엽이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퇴화하기 시작해요. 가만히 두면 뇌는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좋은 부분도 있지만 나쁜 부분도 있어요. 나쁜 부분은 뭐예요? 가만히 두면은 기능이 막 떨어집니다. 좋아질 리가 없고 나쁜 방향으로 가속화가 될 거예요. 근데 되게 희망적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40대건 50대건 독서 열심히 하시고 언어 공부 열심히 하시고 토론 열심히 하시고 글쓰기 열심히 하시면 어떻게 된다? 전두엽은 점점 더 기능이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0대까지도 뇌가 팽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추세선으로 그려보면은 40대 후반은 이제 한 29%, 30% 이렇게 될 거예요. 책을 사실상 안 읽는 거예요. 다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거고 중독된 거죠. 자, 다 동의하실 거예요. 똑똑해지면 더 좋겠죠. 뇌가 팽팽하면 더 좋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뇌를 더 팽팽하고 잘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요? 독서보다 좋은 게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그냥 너무 뻔해요. 더 나빠질 거예요. 이대로 가면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진짜 피토하는 심정으로 말하는 게 뭐냐? 이거는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4050, 5060 다 리더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의 문해력이 떨어지죠? 누군가가 그 낮은 문해력 때문에 인생이 괴로워집니다.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문해내공 읽으면서 문해력이 높은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이 문해력이 높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조금 속된 말로 얘기하면은 꿀 빨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기가 똑똑하니까. 근데 문해력이 낮은 사람들은 비극이 뭐냐면은 자신이 문해력이 낮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문해력이 낮다는 사실을 모르면서도 목소리 크게 내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기는 거죠. 정말 지옥 그 자체입니다.
문해력이 낮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악순환에서 절대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4050은 당장 책을 읽기 시작하셔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이 뭐예요? 문해내공이에요. 이 책 읽고 나시면은 문해력이 이런 거구나. 진짜 독서 안 하면은 큰일 나겠다. 반대로 내가 독서를 제대로 하면은 60, 70에도 내가 팽팽하게 돌아가겠구나. 제가 몇 번이나 읽어드렸잖아요. 하나하나 볼까요? 실제로 MIT와 하버드,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공동연구진이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해 발표한 연구 결과는 큰 시사점을 준다. 어떤 시사점을 줄까요? 연구에 따르면 처리 속도가 같은 유동성 지능은 20대 초반에 정점을 찍는 것과 달리 어휘력은 기존 통념인 40대 후반보다도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에 이르러서야 정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데 비극이 뭐예요? 이건 상대평가예요. 우리의 뇌가 어휘력 관점에서는 60대 후반이나 70대 초반에도 이렇게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데 그 기능이 우리는 진짜 폭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상대평가를 해보면은 우리는 진짜 비극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제가 과장 없이 진짜 울부짖는 심정으로 이 문해내공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제가 오죽했으면은 이 책 읽으신 다음에 제가 소개를 했잖아요. 대국민 필독서 1위라고 소개를 했잖아요. 자, 이 책 읽어보신 다음에 나는 이 책이 별로인 것 같다. 어려운 거랑 별로인 거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이 책이 별로인 것 같다. 그럼 저희 출판사로 이거를 반품하시라니까요. 그럼 제가 배송비, 책값 플러스 알파에서 5만 원 여러분 계좌로 보내드리겠다니까요. 누가 여러분 유튜브에서 책을 추천하면서 이 책 별로면은 제가 5만 원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딨나요? 저는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문해내공을 읽도록 자극을 하고 동기부여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겁니다. 마저 읽어드릴게요.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독서와 학습, 언어 공부 같은 학습이 있겠죠. 독서와 학습을 지속한다면 어휘의 깊이와 다양성은 20대 청년기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고 풍부하게 발달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예요? 워런 버핏. 90대에도 누구보다 말을 잘해요. 된다니까요.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요즘에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60대, 70대, 80대에도 몸 좋으신 어르신들은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누가 봐도 60대, 70대, 80대인데 저분 굉장히 지혜롭다. 이런 케이스는 많지가 않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왜 그렇죠? 60대는 여러분 지금 10명 중에 사실상 거의 9명에 준하는 숫자가 1년에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고 있고 60대의 우리나라 평균 문해력은 어떻죠? 210점대예요. 210점이면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문해력 1단계입니다. 가장 낮은 단계예요. 이게 제가 알기로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문해력이에요. 인생을 60까지 살았는데 문해력이 어때요? 초등학생이랑 비슷한 거예요. 똑똑한 초등학생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독서하시죠? 꾸준히 좋은 책 읽고 토론하고 서평 쓰시죠? 뇌는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뇌는 다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거 하나 읽어볼까요? 자, 이거는 여러분 팩트예요. 보편적인 팩트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문해력 점수의 표준 편차가 일씩 상승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간당 임금은 약 1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해력이 높아지면 여러분 보편적으로 돈도 많이 번다니까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강력한 수치냐? 이 수치는 학교를 1년 더 다니는 것이 가져오는 임금 상승 효과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다 연구 결과들이에요. 여러분 문해내공에는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자료가 우리 신종호 교수님이랑 김윤정 작가님이 너무 완벽하게 설명을 붙여주셔서 너무 완벽하게 집필이 된 책이에요. 말 그대로 대국민 필독서 중에서도 이 책은 여러분 1위입니다. 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문해력이 폭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실제로 응답자의 44%가 의사소통 문제, 문해력이 낮으면 여러분 정상적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응답자의 44%가 의사소통 문제로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실패했다고 답했으며 18%는 실제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문해력이 낮으면 여러분 진짜 좀 거칠게 얘기하면은 돈도 날린다니까요. 돈이 증발해요. 쓸모없는 비용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뭐가 낮으면? 문해력이 낮으면. 근데 지금 대한민국 문해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폭락을 하고 있다니까요. 10년 전보다 평균 점수가 24점 떨어졌는데 어때요? 이렇게 많이 떨어진 나라가 없고 지금 우리나라 5060은 그 PIAC 참여 국가가 있을 거잖아요. 조사 참여 국가 31개국 중에 5060의 문해력은 28이에요. 꼴찌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여러분 전형적인 외화 내빈의 나라가 되고 있어요. 수출 잘 되는 것 같고 글로벌 대기업 많고. 근데 안은 어때요? 썩어가고 있어요.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문해력이 높으면 스트레스도 더 잘 달아요. 자, 감정 입자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이게 감정 입자도가 높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감정을 뭉뚱그려 표현하지 않고 세밀하게 구분하여 언어화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관리와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나다고 강조한다. 이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얘기냐? 여러분들이 짜증나는 상황이에요.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직장 동료와의 갈등 상황에서 아이씨 기분 나빠 또는 아 짜증나네 진짜 짜증나네 라는 낮은 해상도의 언어 대신 왜 짜증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세밀하게. 짜증나는 이유가 당신의 피드백 방식이 다소 위압적으로 느껴져서 당혹스럽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도 이 사람이랑 누가 더 스트레스 컨트롤을 잘할까? 누가 봐도 후자예요. 처럼 자신의 상태를 고해상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 감정을 정확한 어휘로 포착하는 능력은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문제 해결의 본질을 나아가게 하는 국어 능력의 정수이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를 계속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없던 병도 생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 컨트롤을 잘하고 인간관계 능력이 뛰어나대요? 감정 입자도가 높은 사람. 그러니까 문해력이 높은 사람은 여러분 감정적으로도 뛰어나고요. 스트레스 관리도 잘하고요. 돈도 아낄 수가 있고요. 임금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뇌도 60대, 70대까지 더 팽팽하게 돌아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걸 듣고 뭘 하셔야 되시죠? 독서를 하셔야 됩니다. 독서를 하셔야 돼요. 유튜브만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100명을 이 영상이 보시면 95명은 책을 안 읽는다니까요. 좋은 내용이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써주시면 그걸로는 부족해요. 왜? 전두엽을 활성화하려면 직접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특강은 보조수단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책 읽기 전에 특강을 들어서 진입장벽을 낮춘다거나 아니면은 책을 다 읽은 다음에 특강을 보시면서 복습을 하시거나 저 부분 핵심 내용이었지. 나도 저기 감동받았었는데 저기 되게 인상 깊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해 내공을 읽기로 결심을 했다. 무조건 무료 독서 모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무료 독서 모임입니다. 무료 독서 모임이에요. 싱큐베이션 25기를 신청을 해보세요. 지금 24기는 진행 중이고 제가 알려드릴까요? 24기가 마감됐을 때 또 댓글로 달렸어요. 저 지금 24기 들어갈 수 없나요? 못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이거를 2달, 3달에 걸쳐서 모집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모집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 문의가 CS로 댓글로 달려요. 그래서 미리 신청을 하세요. 이게 만약에 유료인데 여러분들이 신청하신 다음에 못하면 이제 돈을 낭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이 잃을 게 없어요. 일단은 신청이 시작이에요. 왜? 귀차니즘을 이겨내야 되고 적극성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근데 책 라인업 볼까요? 거절의 기술. 이미 제가 특강을 12개를 찍어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실용서로서는 그냥 넘사벽이에요. 그 다음에 굉장히 생각보다 철학적인 책입니다. 왜? 주도적 거절을 배워야 되는데 주도적 거절을 하려면 뭐가 정립이 잘 돼야 돼요? 가치관. 이게 똑바로 서 있어야 돼요. 생각보다 굉장히 철학적인 책이고 문해 내공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죠. 옥스브리지의 철학 수업은 여러분 진짜 나오면 난리 납니다. 이거는 좀 대한민국을 한번 들썩거리게 할 책이에요. 저는 이거 특강 찍을 생각에 지금 약간 설레이는 정도가 아니라 약간 뭐랄까 미칠 것 같아요. 흥분돼서. 그다음에 읽는 인간이 여기서 읽기 난이도가 제일 높은데 사실 이 책은 누가 쓴 책이에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겐자부로 선생님, 고인이 되신 겐자부로 선생님의 독서 인생이라서 이분이 어떤 식으로 독서를 했고 집필을 했는지 그걸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한 책인데
천재의 뇌 속에 들어가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읽기 난이도가 높은데 제가 이 책을 보고 감명받아서 겐자부로 선생님의 다른 소설을 본 적이 있거든요. 훨씬 어렵습니다. 겐자부로 선생님 책 중에 이 책이 아마 제일 쉬울 거예요. 아, 이게 천재의 뇌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권은 사실상 거의 문해력 특집이거든요. 이 네 권의 책을 다 읽으신 다음에 서평까지 제출을 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자비로 이 서티피케이트를 만들어서 무료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거 유료 아니냐고, 돈 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무료입니다. 사회공헌 사업이에요. 왜냐면은 문해력 올려야 될 거잖아요. 누군가는 선봉에 서서 으쌰으쌰 해야 될 거잖아요. 이대로 가면 여러분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저는 문해내공 읽고 꿈이 생겼다니까요. PIAC 3주기 조사 때 어떻게든 문해력 반등시킬 거예요. 만약에 3주기 때 실패하죠? 어떻게든 4주기에 올릴 거예요. 저는 절대 포기 안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 혼자 발악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그 문화가 퍼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평 다 제출하시면은 저희가 만드는데 여러분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겠죠. 돈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매달도 정성스럽게 이번 기수에 읽은 책들 하나하나 각인해서 저희가 저희 자비로 우편으로 여러분이 계신 곳으로 보내드립니다. 진짜 여러분 꼭 신청을 해보세요. 지금 역대급으로 신청 속도가 빨라서 아직도 마감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700명이 훌쩍 넘게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는 진짜 간만이에요. 굉장히 오래전에 좀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도 안 나고 너무 오래전 일이어서. 여러분 유튜브 고정 댓글에 신청 링크가 있고요. 네이버에도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큐베이션. 무조건 신청을 해보십시오. 4050은 그냥 무조건 해보세요. 아셨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부지런히 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 좋은 특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